민영배만 같아라 40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지금 막 중간에 전라도 말로 해찰도 하시고 그랬는데 40번을 어떻게 채우시네요. 어서 오십시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세상에 노잼이 누구누구 노잼이에요? 저만 노잼이에요? 노잼 선생이라고. 노잼이 김민석, 민영배 다 노잼이죠. 또요. 많아요. 세 사람을 있어야지 둘만 있으면 되겠어요. 그거 있어요.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네. 절반은 노잼이야. 너무 진지해. 아니 그래도 노잼을 좀 벗어나서 노잼을 그래도 좀 어떻게 좀 재밌게 만들어볼 도리를 하셔야지. 저 유튜브 지금 구독자들 시청자들 아니 생각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요거를 전문 용어로 밈이라고 해요. 밈? 노잼민. 단점으로 보이는 걸 밀어야 재밌어지면서 재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네, 밀어서 밈을 만든다. 자 여기서 밸런스 게임 한번.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밸런스 게임이에요. 그게. 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네. 자 원내대표와 상임위원장.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돼. 원내대표, 네. 상임위원장보다 네. 상임위원장이 더 훨씬 더 뭐랄까 이렇게 더 고생 좀 하기야 고생 더 한다고 보기는 어렵겠다. 아니. 상임위원장은 전문가예요. 이를테면 그 분야에서 전체적으로 입법을 어떻게 밀고 갈 것이냐 이걸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원내대표는 상대 당하고 전투를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 저 같은 사람은 한번 원내대표를 하고 싶지. 네. 상임위원장. 근데 그거 왜 물어보세요? 저 해당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 밸런스 게임이에요. 하나 더 있어, 더 센 거 또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삼선 의원, 광주시장. 지금 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하고 나면 그럼 그때 가서 결정할 건데 그러면 그렇게 되면 당연히 광주시장을 해야죠. 누구나 한번 내 고향에 노력을 한번 봉사 아니 한번 저는 옛날부터 제가 이번에 도전하면 세 번째야 사실은. 그렇죠. 경선에서 이제 잘 안 되셨지만 자 알겠습니다. 아니에요. 경선도 못 가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다 그게 다 경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민영배 의원 후원회 농협 351-1131-8776-13 혹시 후원회장이 일반인이십니까? 일반인이냐고요? 네. 아니면 뭐 유명한 사람이 있기도 하고 뭐 보통 평범한 전 광주시 의사협회 회장. 그분이시구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유자 환자예요. 박유환 내 거라고. 네. 근데 그분이 원래 저희 지역구에 첨단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첨단지구. 네. 거기서 하다가 지금은 하남으로 오셨는데 하도 그 병원이 유명해가지고 지금도 첨단 박유환 내 거예요. 그 광산을이 사실상 이게 지도를 보면요. 광주시의 면적의 거의 절반이 광산구예요. 옛날에 광산구. 그렇죠. 그 중에서도 수안지구 뭐 저 하남 뭐 이렇게 하면은 거기가 광산을이죠. 예. 나머지 뭐 안책하지 말고 제가 설명을 잠깐 해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려봐요. 나 좀 할게. 그래요. 나머지는 농촌 지역은 박균택 지역구죠. 그러니까 올드타운하고 농촌이 많이 들어있죠. 그쪽에. 저는 이제 농촌동이 하나 있고. 거기 어디 비야인가요? 아니, 비야. 예. 비야. 아니. 임곡. 비야는 이미 원래 옛날 그게 비야면이었어요. 그 비야면에서 다 떨어져 나가서 지금 광산을이 된 거예요. 예. 동이 이제 뭐 지금 말씀한 수안지구 이런 거 다. 그 방송을 재밌게 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약간 끌려오고 있어요 지금. 노잼을 벗어나 보려고 지금. 자 여러분 그리고 채팅창 상단에는 민영배 TV 자 바로 그 누르시면 구독하실 수 있어요. 가서 구독을 누르시면 돼요. 와, 네. 화이팅. 네. 자 근데 지금 이제 며칠이 지나긴 했습니다만 혹시 저 설에 광주 갔다 오셨어요? 당연히 갔죠. 아니 올해 설은 뭐 계엄이네 뭐네 갖고 좀 민심이 좀 흉흉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국회 막 근처에 막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안 가신 분들도 꽤 있더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저는 갔어요. 마치 저희 큰 누님과 매형이 설 연휴 전후에서 한꺼번에 돌아가셔가지고. 에? 뭐 그렇게 저를 된대요? 키우신 분인 어렸을 때 저 키웠던 큰 누님이 저와 한 20년 차이 나는 큰 누님이 계시는데 나도 그 차례가 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어쨌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제 쭉 다녀보니까 와 심상치 않아요. 뭐가 심상치 않냐면
이 분노가 엄청나게 끌어올라서 이 분노가 불안감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안정이 중요한 키워드더라고요.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결돼 있다는 걸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전국이 이렇게 불안하니까 경기가 엉망인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 민생 회복, 그래서 안정과 회복이 이번 설에서 제가 느낀 민심의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그 안정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빨리 인원무 상황을 좀 끝장을 내고 내란 상황을 좀 끝장내고 그래서 좀 나라가 좀 제대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끝장내서 얼른 정권 세상에 저런 요즘 더 심하잖아요. 갈수록 화가 사람들이 더 많이 나는데 요즘 완전히 막 좀 맛이 완전히 갔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언론이 얼마나 사악하냐면은 호남 민심, 뭐 르뽀, 뭐 이거 하면서 뭐냐면 그거 다 거짓말이야. 이게 다 거짓말인 게 그냥 하려고.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한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데 갑자기 여기 민주당 이재명을 끌어들여갖고 마치 민주당이 저 호남에서 인기 없는 것 같은 기사를 겁나 했어. 일부 그런 사람도 있겠지. 예를 들면 민주당이나 이재명은 별로 안 좋게 아니 생각하는 옛날보다 훨씬 악화됐어. 쉽게 얘기하면. 옛날보다.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그런 때 갔을 때 맨날 잘하란 말을 많이 듣잖아요. 이번에는 잘했단 말을 더 많이 들었어. 그러니까요. 진짜로. 근데 그런 기사를 설 연휴에 쏟아내더라고요. 제가 몇 번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점심 식사로 식당에 갔거든요. 근데 어머니 아주 연로하신 어머니를 모시고 사위 딸 아들 며느리 해가지고 한 연합분 계세요. 그런데 보통 이제 그렇게 식당 가면 제가 다들 인사를 드릴 거 아니에요. 웬만하면 대충 이렇게 아는 척들 하시니까. 근데 유별나게 그러셔요. 그래서 왜 그렇게 좋아라 하면서 그렇게 잘했다 하시오. 그랬더니 이번에 민주당이 제일 잘했대요. 그동안 자기가 본 것 중에. 그러니까요. 예. 그런 거요. 그러면서 같이 사진 찍자 그러고 잘 부탁한다 그러고 좀 쑥스럽긴 하지만 오랜만에 아따 이 민주당에 광주에서 그러셨구나. 사실은 네. 좀 그러잖아요. 이제 워낙 이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그동안 쭉 해오시기 때문에 조그만 잘못해도 좀 그렇죠. 예, 고개를 좀 숙여야 되고 이런 건데 이번에는 오랜만에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 분노 중에 뭐가 있냐면 빨리 좀 끝내라. 그러니까 민주당한테 지금 세게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사실 근데 답도 없어요. 민주당은 뭐 끝내지고 싶지 않아서 끝내지. 그러니까 제도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어쨌든 바람은 네. 진짜 저 인간 좀 진짜 안 보고 좀 해주라. 네. 빨리 좀 끝내라. 그리고 근데 사실 빨리 새 정부 하자고. 광주 분들 정치적 수준 맞추기는 정말 쉽지 않아요. 민영배만 빼고 다 바꿔버렸잖아. 이유는 뭐냐면 잘 싸워라. 정권 바꿔라. 이런 거예요. 광주 분들은 그 다음에 광주에 뭐 유치해줘, 광주점 이렇게 발전시켜줘지 민주주의 무너지는 건 못 보시는 분들이죠. 기본으로 그건 그냥 그건 디폴트 값이야. 그런데 지금은 그 뭐 좀 해라 이게 굉장히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번 대선 다음에 이제 조기 대선 하게 되면 대선을 치르게 되면 그 대목을 잘 담아 실어야 돼요. 그 민주주의는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잘 키워왔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번 친일 쿠데타 계엄 저지한 것도 사실은 광주에 그런 게 크게 작동한 거잖아요. 맞죠. 자, 그런데 그런 곳이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럼요. 잘 살아야지. 다음 정권 기대하겠습니다. 진짜로요. 다음에요. 네.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얘기 한번 하게요. 여기 쓰여 있어요, 의원님. 짧게라고. 네. 벌써 10분을 쓰셨어 지금. 오메. 그럼 진짜 짧게 해볼게요. 얼른 해봅시다. 예. 지금 이거는 민영배 의원 이제 특화한 질문이에요. 이거 짧게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방송이 겁나게 재미가 없어져. 알겠습니다. 민영배 대표 발의 현대미술관 광주유치법 상임위 통과. 이건 뭐예요? 설명만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잠깐만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게 광주 비엔날레 건물이거든요. 네네네. 광주에가 현대미술관이 없어요? 비엔날레만 하는 거예요? 없어요. 나 그 참부. 그래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이 법을 각 광역 단위에 미술관하고 박물관을 균형 있게 권역별로 설립하도록
하해야 한다라고 하는 강제 규정을 넣었어요. 아. 그런데 진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네. 제가 21대 때 법안 발의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아, 그 1등. 네, 호남에서 그 법안 통과율이 아니라 통과 개수도 제일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동안 원안 통과가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언론인들이 게으른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원안 통과하고 뭐 수정 통과 이런 걸 잘 생각을 안 해보고 원안 통과가 있어야 일을 많이 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게 이 비명배 의원 별명이 있어요. 법안 통과 AI. 법안 통과의 근데 딥시크. 이번에 이거는 원안 통과했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아주 간단해요, 사실은. 이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10조의 설립과 운영이 있거든요. 거기에 사항에 문화체육부 장관이 이래 해야 된다. 지방박물관을 둘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다 이걸 붙였어요.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방박물관 및 지방미술관이 권역별로 균형 있게 설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니 이게 그런 이제 광주가 문화수도라는 그래서 자부심이 현대미술관 있잖아요. 분관을 유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업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이제 훨씬 하해야 한다가 그렇네요. 됐으니까. 강제 규정처럼 예. 처벌 규정도 넣어요. 안 하면은 몇 년 안에 그것까지 안 하는 건 안 돼요. 그러면 온갖 행정행위들이 다 처벌 대상이 돼서 안 돼요. 그거는 야, 광주에 가도요. 저 인사동처럼 예술의 거리 있거든요. 있죠. 예, 거기 동구에 가면 가면 있습니다. 음식부터 시작해서 다 예술이에요. 예, 그래서 예술이도 그러니까 문화도시 문화수도라고 그래갖고 제가 광주에 진짜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예술 같은 음식 있잖아요. 남도 음식. 이걸 진짜 그 조그만 거리 말고요. 저는 아예 그냥 남도 음식촌을 하나 만들고 남도 음식 대학도 하나 만들고 그래서 이걸 전국 방방곡곡에 퍼뜨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재료며 그걸 이 정성이며 거기 담긴 맛이며 눈요기까지 포함해서 진짜 음식은 끝내주거든요. 요거를 좀 키워야 되겠어요. 제가 옛날부터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예요. 예. 원래 어등산에다 그거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네. 못했어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짧게 잘하셨어요. 예.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시사 이야기 좀 해볼게요. 예. 윤석열이 그 헌법재판소 나와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 실제로 비슷한 날짜에 검찰 공소장가였죠. 지금 국정조사 특위청문회가 열리고 있죠.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그 뭐 증인신문 이런 거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그러니까 좀 추잡하다, 찌질하다. 그러니까 인정 안 하려다 보니까 점점점 작아지면서 찌질해지는 거죠. 제가 이 경우에 뭐라고 이름을 붙여야 될까 하고 고민해봤어요. 하도 말도 안 되는 저런.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까지 확신범이라고 그랬잖아요. 지난번까지 확신범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리플리 증후군을 앓고 맞죠, 있더라고요. 맞죠. 리플리 증후군. 그 하이라이트 첫 번째가 국회의원, 의원 이런 거였거든요. 민영배 의원도 지금 민요를 반영한 정치. 국회의원 민영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부터 아주 코미디 이상이 된 거죠. 들어가 있는 요원이 없는데 요원을 왜 끌어내요? 요원한테는 지금 근데 저 정도면요. 저는 현재 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제도 체제가 상당히 잘 정립돼 있구나. 저런 코미디가 아니지. 저건 블랙 코미디. 저런 짓을 하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다 듣고 있잖아요. 어제도 보셨잖아요. 네. 막 전부 자기들 했던 말이 다 뒤집어지니까 헛소리하고 있는데. 근데 이 리플리 증후군 옛날에 그 드라마에 나온 얘기인데 원래 미국 소설에 예. 재능 있는 리플리 씨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이 소설의 여주인공이 거짓말을 계속 반복하다가요. 결국은 그 거짓말을 실제로 현실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선수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네. 계속 거짓말 하다 보니까 자기가 한 말이 사실인 걸로 착각을 해.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더 반복해요. 전에는 그냥 확신범 정도였는데 요즘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이름을 붙이려고 생각해 보니까 딱 리플리 증후군 환자더라고요. 근데 이 지점에서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예를 들면 윤석열이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자세히 현미경으로 분석해 보면 부정선거가 없다는 걸 아는 자예요. 모르겠어요. 아는 자인데 부정선거가 있었어야만 자기 계엄이 합리화되고 당연히요. 그런 짓 하는 거면 그건 니플리라고 보기 어려운 확신범인 거잖아.
아니 확신범보다 더 엉뚱하다니까요. 더 찌질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보통요 자신이 허구의 세계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허구의 세계가 진실인 걸로 믿어요. 그래서 그 거짓말과 그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반사회적 인격장애라는 거예요. 이 리플리 증후군은 반사회적 인격장애예요. 이것이 지 혼자 해당되면 상관없어. 근데 이제 대통령이라는 말도 붙이기가 좀 그랬는데 대통령직에 있던 자가 이게 뭐예요? 근데요 가만히 봐보세요. 완전히 부창부수야. 그렇지까. 네. 안 그래요? 네. 제가 그 말은 차마 안 하고 싶어.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거기까지 내려가서 아니, 얘기할 수 하셔야 없잖아. 방송이 재밌어집니다. 아니 김모 그 부인인 그 김모 건모 키. 똑같다니까 지금. 네. 그래서 대선 때 그런 말 나왔었거든요 사실은. 그 부인에 대한 리플리 증후군 아니냐 이렇게. 이런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이 상대적으로 자아가 강하지 않고 상대적 박탈감을 잘 느끼는 사람이 여기 이 대목이 중요해요. SNS에 의존하게 되면 허구의 세계를 스스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가만히 요즘 내가 진짜 이상해서 살펴봤더니 딱 이거더라고요. 유튜브 보면서 진짜로 그게 스스로 믿고 허구인데 그걸 가지고 자기가 진짜 허구를 만든 거예요. 이 비상계엄은 친위 쿠데타는 실패할 수가 없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정권을 몰라 사법까지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입법부를 해산하고 저 부정선거 이거 다 처단하고 그 다음에 입법기구를 만들고 아니 그거를 세상에 해놓고는 그런 쪽지 준 적 없다는 식으로 해불고는 나와서 여전히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SNS 때문에 즉 특히 유튜브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석은 가지각색인데 저는 윤석열이가 리플리 증후군을 넘어섰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한 말이 참일 거라고 믿는 게 아니라 가짜인지 알면서 덕질을 향해서 그걸 갖다 쓰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 더 악질이죠. 그렇게 머리가 그렇게까지 돌아갈까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주위에서 보면 뭐 구군의 뭐네 이런 이야기도 이용해 먹을 뿐이지 그들을 진짜로 믿거나 그러진 않는다. 사실 그 민낯을 난 봐야 된다고 보고요. 어쨌건 부하들하고 진실 게임 벌이는 참 정말 추잡한. 아니 진짜 봐봐요. 그거 끌어내라 했잖아요. 근데 막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없다 하잖아요. 끌어내라 했다고 자기 군 통수권자가 군 삼성 장관인지 했는데 사령관한테 했는데 특전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한테 했는데 안 했다 하잖아요. 더 재밌는 거 포고령은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고 집행할 의사가 없었고 집행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 나는 이 대목에서 그럼 왜 포고령을 내? 내 말이 아니 왜 거기다 쳐다니라고까지 해가면서 왜 내? 계엄부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계엄으로 약간 경각심만 일깨워주려고 했었다. 그럼 왜 계엄을 발표를 해? 그러니까. 차라리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지. 그렇지. 겁을 주면서. 이러면 계엄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지 차라리. 예. 앞뒤가 안 맞죠. 아니 앞뒤가 안 맞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역대 하여튼 현대사에서 아니 현대사를 할 것도 없어. 하여튼 왕조가 끝난 이래로 아니 그러니까 현대사 아니? 해방 이후로 예. 보다 이런 개떡 같은 진짜 이 검사로서도 자질이 안 되는 인간이었어 원래. 아유. 이런 사람이 검사니 이상한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죠. 딱 백수가 딱 맞는 그런 자 같아요. 출퇴근도 제대로 안 했고 뻥카 보내고. 세상에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가 출근 안 하면서 출근하는 차량을 보내요? 지금요 사실은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상황이 나는 국민의힘이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좀 망하려고 작정을 한 거야. 곧 없어질 거예요. 안 그럼 저는 정권 바뀌면 해산시켜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내란 가담하고 내란 선동을 같이 했잖아요. 아니 면회를 개인적으로 갔다고?
그 대표들이 개인적으로 갔다고. 대표로 간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그 얘기는 따로 해보시고요. 그럴까요? 섹션이 따로 있어서 무시하지 마십시오. 흥분하시면 또. 무시가 아니고. 저는 상관없어요. 따라오는 우리 스텝이 굉장히 힘들어해.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먼저 하고. 왜냐면은 이자는 제가 우리가 이 방송을 박근혜 시작 때부터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우리가 봐왔던 캐릭터 박근혜 시작 때 했다고 해도 그 전에 SNS 활동하면서 이명박을 봤고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을 봤는데 내가 본 정치인 중에 대통령 무슨 국회의원 다 통틀어갖고 완전 최악이에요. 최악? 이 사람의 시작과 끝이 과정이 아니요, 완전 그 최악이에요. 같은 열에다 세우지 말아요. 이거는 외외야. 열외. 아니 제가 저번에 제가 혼수를 드렸잖아요. 공감부터 먼저 하시라고. 아 그래요. 예. 비교를 해야 나쁜 걸 알거든. 비교를 하지 말라니. 그만큼 최악이라는 거잖아요, 의원님은. 네. 그러니까 이런 자가 지금 헌재에 나와서 국민들을 향해서 짓거리는 게 저는 공해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공해 저는 거기서 한편에서는 그런 공해처럼이라는 말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공감하고요. 네. 저는 그 과정을 쭉 보면서 나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그 민주공화당 체제가 정체가 제가 요새 반체제 세력 체제 전복 세력이라고 계속 그 윤석열과 그 일당 국민의힘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돌아가는구나. 저런 상황마저도 다 품고 돌아가는구나. 결론은 뻔하지만 그래서 약간 요즘 좀 든든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도 대한민국은 윤석열 따위한테 무너지지 않는다. 그럼요. 윤석열 따위한테 침탈당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키워왔는데 진짜 어떻게 키워왔습니까? 그러니까 저 계엄도 그냥 우리가 딱 저지해불고 그리고 네가 그렇게 요설을 하고 개지랄을 떨어도 대한민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임마. 오히려 좋은 그 교육의 장으로 만들어야 된다. 오히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 다음에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정말 전에도 제가 여기서 나와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반민특위 때와 같은 그런 짓을 다시는 정답. 이번에는 완벽하게 뿌리를 딱 뽑아서 이런 내란 세력은 국가 체제 전복 세력 아닙니까? 반체제 세력이잖아요. 옛날 같으면 어쨌겠어요. 옛날 같으면 온 집안이 다 날아갔을 때 삼족을 멸하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이야 삼족 멸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당사자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처벌을 맞습니다. 가야. 그러니까 내란도 말이 안 되는 건데 내란을 일으킨 세력들이 사실은 같은 공범들이죠. 그런데 공범이 아닌 척하면서 내란을 지금도 옹호하고 선동하고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 매체, 집단 그러니까 이때 집단은 정당이 됐든 제도화된 그런 집단 이런 걸 다 점검해야 돼요. 다 점검해서 사실에 근거해서 그 사실이 내란에 명백하게 동조했거나 내란을 선동했거나 부안해동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확실하게 처벌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끝나버렸으면 숨어 있다가 그 성향을 숨긴 채로 가만히 있었을 텐데 슬슬 드러나. 길어지니까 잘됐다. 잘됐다. 진짜 이렇게 좋은 쪽으로 바꿔내는 능력이 필요해요. 실제로 그러다가 결국 내란만큼이나 엄중한 사태가 났었죠. 법원을 침탈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그래서 제가 근래 본 글 중에 제일 다가오는 게 그런 거였어요. 만약에 헌재에서 윤석열 파면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렇게 10글자로 딱 정리가 되면 그러면 국민의힘이요 어떻게 대선에 임하는지 볼 거예요. 그럼 60일 내에 대선을 치르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임하는지 볼 거예요. 저는 대선에 낼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하다못해 이름을 바꾸든지 새로 뭘 하든지 하겠죠.
국민의힘 후보는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국민의힘 해산해야 돼요. 스스로. 치욕적으로 해산 당하기 전에 해산해야 돼요. 그렇게 될 거예요. 작용이 크면 반작용이 크거든요. 원래 그런 거지. 야, 그러니까 역시 푸나. 계엄이 났을 푸나님이야. 때 아이고 이건 아니죠. 그 한동훈 정도의 스탠스. 그 그 당시에. 정도는 해야 기본인을.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고 뭐 당원 1호 당원이기 때문에 정말 죄송하다고 계속 빌고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하는 것을 갑자기 구구들을 등에 업고 뭘 잘못했는데 이 분위기로 가버리면. 나는 그 두권 씨가 국힘의 두권 씨가 정치를 잘못 배운 게 아니라 원래 출신 성분이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권씨 중에 저도 있으니까요. 뭐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성실 아니 공격하시는 두권 씨라고 거. 했잖아요. 두권 씨. 권현문 권 씨 말고. 그 성실을 들고. 그럼 좋아 권 대표. 아니 그래도 권 대표도 나는 권성동, 권영세하고 피가 거의 안 섞였을 거예요. 계속 멀어졌는데 아니 근데 지금. 너무 재밌네. 권 대표 하면 권현문 대표도 권 대표네. 저 보람이도 권 씨예요. 와 이거 어떻게 이거. 하여튼 저는 정치를 하자는 건지 아이고 이분들이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뭐 하자는 거래요? 분석을 할 수 있죠. 아니 설명 좀 해줘봐요. 왜 분석을 그러는 할 수 거예요? 있죠. 사실은 내란 공범들이라 네. 단지 피해보려고? 선거의 문제가 아니라 네. 전체적으로 보면 내란 공범. 그 오늘 김민석 최고 한 말도 있어. 명태균 게이트에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 다 걸려 다 있어. 걸려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편을 들어야만 되는 상황. 이대로 냅두면 당 괴멸되는 거죠. 그게 정당 해산인 거고. 그러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저기에 명태균 게이트에 안 엮여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생각 못했네. 저는 모른 척 하시기는 하시면. 저는 전에 한번 제가 그 그래프로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이렇게 기반이 약한 세력이요. 갑자기 진짜 뜬금없이 데려다가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저 정당 이상한 정당이라고 국민의힘이 그렇게 후보가 없어서 세상에 엊그제까지 검사하던 사람을 데려다가 그것도 박근혜 잡아는 거. 자기 당 박살낸 그런 사람 데려다가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리고 벌써 두 번째 이렇게 대통령 지구당 소속 대통령이 파면되면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치? 별이 5개 구속된 사람들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별이 5개. 근데 정말 왜 이렇게 뻔뻔하지? 요즘은 진짜 오늘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내란이 실제로 하고 있대요 요새. 현장에 삶의 현장으로 막 파고들어. 그 세상에 이마트 직원을 좌표 찍어갖고 이거는요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일은 친일파들이 나라 팔아먹은 거랑 내란이라는 죄가 뭐 얼마나 대단한 엄중한 죄인지를 모르더라고요. 내란은 나라를 쪼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내 우리나라 팔아먹는 거랑 똑같은 죄예요. 이거는 무슨 이거 지금 보통 상황이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제가 저 본회의 긴급현안 질문할 때 반체 세력 아니냐고 저 할 때요. 제가 처음 시작이 저거였어요. 저거. 진짜 위기는 저렇게 오래된 것이 죽어가요. 그런데 새로운 것이 아직 탄생하지 않아. 이런 시기를 이제 뭐 이 공부 좀 한 사람들이 인터레그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체제와 체제 사이에 권력의 부재 공백기 이때가 진짜 위험하다 그래요. 지금이 그 위험한 시기예요. 그래서 이 위험한 때는 온갖 사회적인 병리 현상들이 드러나는데 우리는 지금 극우가 이렇게 마치 큰 목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건데 이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서울 서부지방법원을 공격을 해버려요? 헌법기관을 공격을 해버려요? 에휴 진짜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법원을 공격한 적이 있었습니까? 사상 초유죠. 계엄은 몇 번 있었는데 사상 초유죠. 없었어요. 그리고 계엄 때도 그 법원을 그렇게 쳐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군사법원으로 대체하는 거잖아요. 근데 폭도들이 국회의사당도 아니고 법원을 쳐들어갔다니까요. 국회의사당 군인들이 쳐들어오고. 근데 저걸로 끝나지 않을 거잖아요, 지금. 그랬는데 이번에 폭탄을 제조해서 어쩌겠다는지. 헌법재판소 지금 네. 한다고 하죠. 마트 직원을 온라인 테러를 한달지. 그리고 실제로 뭐 이상한 옷을 입고 거기 쫓아다니기도 하고 그랬다며요. 그래서 이게 실제 생활 속으로 테러가 이루어지는, 구구 세력의 테러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저는 정말 제일 위험한 게 지금 그거라고 봐요. 이렇게 확장돼가는. 심지어는 이상한 언론도 있잖아요. 윤석열 지지율이 50% 넘었다고 보잖아요. 예. 그거 어떻게 보세요? 좀 전에 다뤘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좌표를 찍어갖고 공격하게 한다? 이 상황이 심각한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테러 막 계속 넘치고 있잖아요. 지금 실현 가능성은 대부분 없겠지만 그중에 김진성 같은 자가 나타나면 어떡해요? 아이고 끔찍하니까 그런 상상도 아니, 하지 그게 말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저쪽 사람들이 노리는 게 공포 분위기, 움츠려들게 만들기, 집회장에 많이 안 나오게 만들기, 이걸 노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탄핵 심판의 파면 결과가 나와도 안 받아들이겠다 지금 저 자세이잖아요. 헌재 재판관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저거는 무효야 이러고 있잖아요. 그걸 지금 만들고 있는데 저는 만약에 그때 그렇게 나오면 정말로 아까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처절하게 응징을 해야 돼요. 누가? 국가가. 왜? 반국가 세력이니까. 왜? 민주공화정을 전복시키려는 반체제 세력이니까. 저는 이미 지난번 저 긴급 현안 질문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미 반체제 정당이 돼 있다. 국힘이. 해산해야 된다. 반체제 세력, 반국가 세력. 아니 이게 시민들의 삶까지 파고든다. 이거는 저는 그래서 야 국힘 저걸 뭐라고 해야 될까 하다가 생각한 게 아 반체제 정당이구나라고 지금 네, 맞습니다. 이름을 붙인 건데요. 반체제. 왜냐하면 민주공화정을 부정하고 있잖아요. 지금 계엄을 옹호하고 내란 동조하고 내란을 부추기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시민들의 생활에까지 스며들게 만들고 이거 아니지 않아요. 세상에 뭐 폭탄 테러 예고를 한다는 게 이게 설마 그런 일이 진짜 그러진 않겠지만 그다음에 그 역사 공부했다는 사람들 왜 이렇게 헷가닥하죠? 공부를 안 한 거죠. 잘 못한 거죠. 식민사고만 배운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협박범도 있고요. 미수범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마음속에는 못 들어가지만 그게 미수로라도 실행된 거 말로 꺼낸 것도 실행이 된 거거든요. 어떤 거를 꺼내서 만약에 나는 폭탄 테러 하겠다 했는데 폭탄 테러를 안 했다 그래서 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아 그럼요. 미수범 협박범까지는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왜 윤석열과 국민의힘 같은 제도권 정치 세력들이 그걸 조장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갖고 있던 저는 그걸 사회적 디폴트 값이라고 표현합니다. 한 3% 정도는 어느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이코패스 성향, 소시오패스 성향, 극우 성향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체 보수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현재 사회 현상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보수는 사라지고 극우 세력 일부가 남아가지고 마치 그게 보수의 본 모습인 것처럼 이렇게 지금 왜곡이 됐거든요. 저는 진짜 그러니까 그 정신 차린 사람들 좀 있더만요. 조갑제 이런 분들이 나서가지고 저 가짜 보수라고 난리잖아요. 지금까지 민주당만 때렸던 분들의 이야기는 뭐 자 하나만한 소리고 제가 봤을 때는 어쨌건 민영배 의원 같은 분들이 저는 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5년 전부터 윤석열 검찰총장부터 탄핵까지 했던 사람이야. 근데 누구나 다 이제 윤석열 파면에 대해서는 사실상 상식적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정사실화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할 것인지를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래 재미가 없긴 하죠.
또 재미없다는 걸로 공격을 아니 하시네. 그러니까 그런 근데 식으로 생각해 보면 그때 우리가 좀 더 정신 차렸으면 이제 저는 앞으로는 민주당이 이번 계엄을 막아낸 데서도 이제 저는 민주당이 조금 좀 상당히 열심히 잘했다 이런 얘기 해도 될 때라고 봐요. 이제는 근데 앞으로는 저는 그런 일 안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역사가 이렇게 조금 뒷걸음질 치다가 다시 앞으로 가는 이런 상황 이제는 정말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민주당이 생각해보세요. 그때 제가 여기 나와가지고 맨날 얼마나 막 원통해 했습니까? 막 써가지고 와서 아니 역풍 없다니까 빨리 여기서 좀 윤석열 저 잡아야지 저걸 정치하러 놔두면 안 된다. 그냥 총장으로 그냥 묶어놨다가 파면시켜야 된다. 그 세상에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5년 뒤에 하게 될 줄이야요. 비싼 값을 치르고 있잖아요. 경제 막 무너지고 국민들 트라우마 생기고 그리고 헌정 중단이라고 볼 수는 없지 사실은. 윤석열 파면 헌정 중단 아니에요. 그 헌정을 잘하고 있는 거죠. 헌정 질서가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반증이죠. 맞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 내란 사태는 후진성을 보여줬지만 그걸 바로 탄핵시키는 국민은 선진성을 보여주는 이 과정인데, 그러니까 좀 민주당이 걱정해야 될 게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옛날에 그 소위 이제 좀 표현이 거칠긴 합니다만 수박화되는 것을 저는 막아야 된다고 봐요. 수박이라는 게 나쁜 의미로서 표현보다는 기득권화된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성향이 옛날처럼 드러나면 안 된다. 왜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내란 막아낸 거요. 민주당의 최고의 공이라고 생각해요. 22대 국회의 최고의 공이에요. 다 했어요. 21대 같았으면 못 막아냈을 수도 있어요. 숨느라고 바빴지. 근데 내란이 일어나자마자 대표부터 국회를 모이시오 하지 않습니까? 80명이 담을 넘었다니 국회 담을. 민주당이 무능한 게 아니고 저는 민주당이 무능해 보이고 이재명은 악마고 요거 선동하는 건 내란 세력이 하는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이제 할 일은 뭐냐면 이 헌재가 가능하면 재빨리 윤석열 파면을 하고 나면 그 사이에 우리는 이제 한 3단계 정도 있을 것 같아요. 파면까지. 그다음에 그 파면에서부터 대선까지. 그리고 대선 이후에 우리가 저 민주당 경선이 있죠. 민주당 경선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진짜로 대한민국이 이를테면 새롭게 거듭나는 큰 흐름은 이미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때 혼란의 최소화 그다음에 유능함의 최대화 이거를 보여줘야 돼 민주당이 이제. 네, 맞습니다. 과제가. 그래서 뭔데요? 유능함. 그래서 지금부터 이 파면을 시키기 위해서 파면을 이르기까지는 파면에 집중해서 가야 되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런 막 가짜들 다 이렇게 맞받아 치면서 이 실체를 국민들한테 잘 알리는 일이 중요하겠죠. 이 상황에서는. 그리고 그래서 파면이 되자마자 바로 제대로 된 집권 역량을 쫙 보여줄 준비를 해야죠. 지금. 맞아. 취임식도 없을 거니까.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선거에 딱 돌입하면 경선 깔끔하게 치르고 나서 선거에 딱 돌입하면 이겨낸 다음에 지금 이번 선거도 제가 볼 때는 이번 선거가 지난번 선거보다 더 어려운 선거예요. 승률은 훨씬 높은 선거인데 제가 지난번 선거 때는 이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그 진영에 제가 가담을 했잖아요. 제일 먼저 한 건데 그때는요 우리 당의 승률이 제 감으로는 당시의 승률이 5 내지 10%밖에 안 됐어요. 이재명 후보의 승률이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 90%가 넘어요. 자, 제가 이재명 지사를 선택했던 건 당시에 다른 분들은 승률이 0%야. 거의 0%에 수렴해. 근데 이재명 지사는 5 내지 10%는 가능성이 있어. 가능성입니다. 대선 가능성이 있어. 그런데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10%에서 20%로 20%에서 30%, 30%에서 40% 그리고 드디어 거의 잘하면 될 수도 있겠다. 아주 근소한 차이로까지 갔다가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 때문에 망가진 거 아니에요. 안철수
의원은 지금 나서가지고 또 뭘 해보겠다 하면 안 돼요. 이미 그때 끝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걸. 아니면 빨리 저걸 바로 세우든지 그 당을. 근데 그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때는요 치고 올라가면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서 싸움을 해요. 즉 수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네요. 훨씬 조심스럽고 어려워요. 네, 결과는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매우 과정이 높다. 힘들 거다. 예. 그 과정에 관리를 아주 잘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뻘소리 하면 안 돼요. 그분들 저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동지란 언어는 뭐냐면 제가 항상 하는 말이에요. 이재명은 그냥 우리한테 동지인 사람이다. 동지. 같은 과정을 겪어오면서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 달려왔다기보다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달려오면서 우리 앞에 대장이었던 거거든요.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그냥 동지예요. 동지. 그중에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야. 대장이란 말 쓰지 마세요. 제가 보기엔 대장이 아니고 그냥 민주당의 중요한 툴이에요. 그러니까 도구야 도구. 일반인의 언어로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뭐 우르르 보겠다 이런 소리가 아니라 그런데 같이 고생했던 동고동락했던 동지들인데 제가 행군을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천리행군 되게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뭐 특전사 출신이에요? 네, 천리행군을 되게 하다가 보면은 한 며칠 지나고 나면 발바닥에 물집 속에 또 물집이 생겨요. 물집 속에 물집이 생겨. 만신창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차 타고 왔던 사람이 꼬린 지점에서 멀쩡한 몸으로 나타나가지고 야 너희들 너무 망가졌다라고 비웃는 그런 느낌? 같이 걸었던 사람에 대한 그 어떤 동지가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은. 아이고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씁쓸하네. 아니 왜 그러냐면요 이게 이런 측면이 있어요. 어떤 말도 해야 될 시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시점이 있어요. 아직 윤석열 탄핵도 안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에 민주당을 분열 요소로 작동하는 말들을 하는 건 그 사람들이 그거는 정말 제가 언제 기회가 나면 탄핵 끝나고 나면 세게 할 텐데 지금은 제가 그런 말 자체가 비판하는 말 자체가 그분들에게 돌려주는 말 자체가 또 다른 이 분란이 될까 봐서 논란의 시작이 될까 봐서 안 합니다. 안 하는데 대표도 이야기했잖아요 최근에.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거 안 하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큰 흐름은 잡혔어요 이미. 큰 흐름은 잡혔는데 이제부터 관리를 잘 해가고 예. 진짜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서 듬직한 민주당이 돼야 됩니다. 예. 결론 이대로 두면 큰일 나는 반체제 세력과의 전쟁이 이제 시작됐어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러면 전쟁이 시작됐는데 내부 총질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청구를 돌려야 될 때가 명백하게 정해져 있잖아요. 윤석열 나쁜 놈 하고 100번쯤 총을 쏜 뒤에 야 근데 우리도 좀 고쳐야 되지 않겠냐 이게 아니라 윤석열 공격을 안 하고 있다가 야 우리 고쳐 우리 뭐가 잘못됐잖아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네. 제가 보니까 반향이 없어요. 당연히 그렇죠. 국민들의 반향이 없어.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는 좀 거칠게 표현하면 개무시가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그냥 말씀드리면 언급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분은 제 느낌은 그래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 일한 이 촉으로 그분은 DJ에 근접하고 있어요. 위상이. 그런데 대통령이 끝나고 나면 DJ를 넘어설 겁니다. 제가 확신을 갖고 있어요. 발전 속도 때문에 그래요. 우리 제가 옛날에 캠프 때 맨날 했던 얘기인데. 네. 자 알겠습니다. 민영배 의원 오늘 재밌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해서 억지로 끌어올려갖고 하다 보니까 이 양반 재밌는 구석도 있네. 왜 자꾸 놀리고 그래요? 아니 놀리는 재미라도 있어야지. 내가 민영배 의원 재미없는 이야기를 계속 들어야 들어. 노잼이라고 그렇게 놀려가지고 재미를 보시려고. 노잼이라고 해야 재밌어진다니까요. 그 공감합니다.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 있어. 공감합니다. 정치인이 유머를 잃으면 권위주의에 빠진다. 유머를 해야 사람들이 와서 막 말도 붙인다니까요. 알겠습니다. 민영배 의원. 하여튼 오늘은 공감을 여러 번 했습니다. 민영배 의원 재밌는 사람 만들기 프로젝트. 그런 거 한번 해봐요. 그러면 그 질문을 그렇게 만들어가면 또 따라가는 건 제가 또 제법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민영배 의원과 재밌는 방송이었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새날은 물러가겠습니다.